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원주택에 이제 집들을 지시면 비가 새는 이유와 비가 새는 곳들이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뒤에 보이는 제가 집을 짓고 나서 이제 2층 집인데요. 지금 이쪽에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새로 증축을 했어요. 허가를 내가지고. 그런데 방수를 3번 하고 지긋지긋하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집을 증축을 했는데, 그 이유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목조주택이나 시멘트주택을 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수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오른쪽에 까만색 부분 창문이 있는 데가 베란다, 야외 베란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커피도 한 잔 먹고 요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로 옆에 이렇게 베란다를 냈었는데, 비가 첫해 이사 오고 2달 있다가 새는 거예요. 이게 방수를 다시 했네요. 타이로 깨고 다시 했는데 또 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방수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우레탄 방수를 해가지고 위에다 시멘트를 얹어서 이제 타일을 깔아서 마무리하는데, 절대로 이 방수는요, 결국에 야외 베란다 같은 경우 결국에는 나중에 다 이렇게 판넬로 막는다든지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길어야, 정말 운이 좋아서 안 터지면은 몇 년 가고요. 이게 겨울에 주로 잘 터지는데요. 이제 여름에 수직과 팽창을 막 계속 이제 야외 데크가 그 안에가 이제 시멘트니까 여기가 이제 수직과 팽창을 막 계속 오르내리겠죠. 여기가 햇빛이 많이 쬐니까 이제 계속 이제 시멘트 밑으로 타일로 밑에 그 고무거든요. 고무가 이렇게 늘어났다 작아졌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게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화되면서 굳어나가죠. 밑에 안에 깔아놨던 우레탄도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는 열에 의해서 이게 늘어났다 하면서 터진다는 거죠. 전문가 말들이 그래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또 얼었다 녹았다. 이 데크 밑에 아래쪽으로는 거실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때문에 열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춥고 이 안에는 덥기 때문에 수직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게 터진다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판넬을 허가 내가지고 정식 허가를 내서 이제 베란다를 없애고 결국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예, 요 부분. 지금 이 부분은요, 벽과 밑에 벽 사이에 지금 아래 천정, 그 다음에 쫙 집의 본체 지붕이 있는데, 거기 옆벽도 요번에 공사를 다시 했어요. 비가 새갖고. 왜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벽은요, 이거는 스타코라고 합니다. 이 벽은 이제 안쪽에는 외벽에다가 스티로폴을 대고 바깥에다가 두꺼운 스티로폴을 대고 바깥에다가 시멘트 미장을 해서 마무리한 스타코 이제 그런 집인데요. 이제 이 집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바깥에 저 하얗게 칠해놓은 페인트가 저기 고무기 때문에 저기다가 실리콘을 아무리 싸도 결국에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닝이거든요, 이거. 이게 어닝입니다. 어닝인데 어닝 위에 카바 해놓은데도요, 저거로 계속 실리콘 싸도 터집니다. 그래서 길어야 2, 3년밖에 못 가요. 실리콘이 또 터지고 그래서 글로 비가 셉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제가 왜 여기를 막았냐면, 처음에 창고만 졌고 그냥 놔뒀어요, 외벽을. 여길 외벽을 그냥 놔뒀었는데 그 사이로 비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징크 판넬로 올해 공사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스타코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벽에다가 아무리 실리콘을 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징크 판넬로 외벽까지 다 막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벽에서 흘러내려서 이 부분에서 여기 사이에서 비가 셀 수 있다는 거죠.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실리콘을 점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실리콘이 떨어지게 되면요, 보세요. 여기 좀 실리콘이 좀 지저분하죠. 약간 여러 번 싸서 그래요. 여기에서 비가 새가지고 실리콘이 떨어져서 그 징크 해놓은 자리 밑에 거실로 비가 샌 적이 있어요, 입주 초에. 그래서 징크 공사를 하고 다시 이제 위에다 실리콘을 쌌는데, 징크 공사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징크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쪽으로 보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안으로 파고 들어갔죠. 여기를 바깥에를 긁어낸 거예요. 잘라냈습니다, 그라인더로. 그래서 조만큼이 지금 15cm 정도가 스티로폴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폴을 안쪽을 잘라내고 징크를 집어넣어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비가 떨어졌을 때 이 안쪽으로 징크를 집어넣지 않으면 저 부분에서 저 부분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하지 않으면 비가 셉니다. 그래서 비가 집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설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뺐는데 지금 요 사이로 비가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옆에를 집어넣지 않고 공사를 그냥 했을 경우에는 이 지붕 위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일로 물이 떨어져서 그 사이로 비가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추가적으로 공사하실 때는 그라인더로 벽을 잘라내고요. 그 모양대로 징크 판넬을 안으로 집어넣어 갖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설계하실 때 저런 식으로 지붕이 곁달아 가지고 곁지붕이 계속 여러 개가 나오게 시공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후회하십니다. 제 지인들이 목조 지붕을 저렇게 설계가 잘못 빠져서 저런 이음새가 많게 한 집 하신 분들 빚에 갖고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목조는 한 판으로 지붕이 그냥 딱 미음자로 딱 정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으로 딱 빼야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기역 니음 막 빠져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빠지면 목조는 저 이음새에서 비가 제일 많이 셉니다. 저 자리에서. 목조주택 같은 경우 비 세면은 나무를 다 잘라내고요. 내력벽 썩으면요 공사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 안 다 뜯어내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 지으실 때 정말 이런 이음새 하지 마세요. 앞으로 집 지실 분들은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 자리에서 비가 가장 많이 셉니다. 이제 제가 여기를 이어 달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방수하실 때 보통 베란다는 하도를 바르고 중도를 바르고 상도라는 페인트를 바르는데요. 하도가 뭐냐면 하도는 시멘트 바닥과 중도를 바르기 전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중도가 가장 방수의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중도가 방수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 거칠거칠한 시멘트와 중도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흡착하게 해주려고 먼저 보호해주는 기본 베이스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도 페인트를 먼저 바르고 한두 시간 기다렸다 마르면 중도를 바릅니다. 근데 이제 중도를 바르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도를 안 발라요. 그리고 바로 그냥 거기다 시멘트를 시공을 다음날 합니다. 그리고 상도 같은 경우는 옥상에 그냥 파란색 페인트로 칠해서 햇빛에 보호해 줄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이렇게 베란다 같은데 이제 타일로 바르고 그러는 거에는 상도 페인트 파란색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옥상 페인트를 쓸 때만 바르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중도를 한 번 발랐던 걸 굉장히 후회하는 게, 나중에 베란다 이런 거 하실 분들은요, 하도를 바른 다음에 하도를 바르고 다음날 중도를 한 번 바르고요, 하루 기다렸다 중도를 또 바르고요, 중도는 여러 번 바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목조주택 지신 분 완전히 중도 페인트를 뭐 5번 이상 발랐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중도 페인트 같은 경우는 업자분을 부르면 돈이 많이 드는데 최소한 2번 정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후회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3번까지 하면 좋습니다. 먼저 우레탄 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시트 방수를 해가지고 타일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인분들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도, 중도, 우레탄 방수를 한 다음에 이 베란다 같은 거 하실 때 시트 방수 하신 분이 있는데 몇 년째 하자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방수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탁장에다가 이 시트 방수를 여기 지붕에다 해놨습니다. 비 안 새게. 요런 시트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냥 일반 천막인데 시트 방수는 굉장히 두껍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를 먼저 바닥에다 제일 먼저 바닥에다 우레탄 방수하고, 그게 마르고 나서 끝나면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 타일을 하면, 타일로 같은 거 시공할 때 여기다 이제 시멘트 내려놓고 막 여기다가 타일로 붙이고 그럴 때 이 모서리에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방수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새냐면,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모서리에서 가장 많이 샌다고 합니다. 모서리. 이런 가운데는 크랙이 안 가요. 그런데 모서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사이드. 그래서 이제 방수하실 때 여기다가 이제 그 시트 방수를 이렇게 이만큼 올려서 벽을 뚫어가지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시트 방수를 하면은 200% 안전합니다. 요즘 집들은 이렇게 처마가 징크로 넓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징크가 10cm 밖에 안 됩니다. 지붕이.
그러면은요, 비가 일로 들이치면요, 요런 데로 다 비가 셉니다. 요런 데 대리석이 있는데 위로 물이 새갖고 일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그래서 이 안에가 습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징크 판넬을 이 옆벽까지 다 덮는 게 좋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그러니까 집 지실 때 제 경험인데, 저라면 여기를 이렇게 좁게 10cm로 안 합니다. 조금 더 튼튼하게 용접해갖고 해달라 그래서 이쪽을 조금 넓게 한 50cm 정도 빼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비가 들이쳤을 때도 이런 데로 비가 좀 덜 셉니다. 이게 비가 새기 때문에 이런 데로 비가 다 들이치잖아요. 지붕이 없으니까. 옛날 집들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이 정도는 빠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관처럼. 이 정도는 빼줘야 비가 집으로 들이치는 게 덜하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